2025년 7월 유럽 전역은 발칵 뒤집혔다.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살인적인 폭염이 유럽 대륙을 집어삼켰기 때문이다. 기온은 무려 섭씨 47도. 파리의 병원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들로 포화 상태가 되었고 베를린의 철도는 뜨거운 열기로 휘어지며 도시 간 연결이 끊겼다. 프라하의 수력댐은 수위가 급감해 수도 공급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탈리아 남부에선 폭염으로 인한 산불이 숲을 삼켜버렸다. 유럽 전역이 문자 그대로 불타는 대륙이 되었다. 시민들은 그늘을 찾아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고 각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공포와 절망이 대륙을 덮는 가운데 유럽 재난관리국 위성감시팀은 열지도에 찍힌 기이한 점 하나를 포착한다. 전 유럽이 새빨갛게 타오르는 가운데 단 하나의 도시만이 바다처럼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바로 폴란드 남부의 소도시 완추트와 시지유티. 마치 지옥 한복판의 오아시스처럼 유일하게 시원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완추트의 평균 기온은 섭씨 25도. 주변 도시와의 기온차는 무려 20도 이상이었다. 도대체 이 작은 도시는 주변 다른 도시들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유럽 재난관리국. 베테랑 전문가조차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 사연과 더 재미있는 사연을 보여드릴 수 있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보고 느끼신 점을 편하게 말씀하듯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17일 오후 2시. 브뤼셀에 있는 유럽 재난관리국 본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상황실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전화를 받아댔어요. 더 많은 피해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병원들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위성을 감시하던 젊은 직원이 모니터 앞에서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유럽 지도는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유럽 전체가 빨간색으로 타오르고 있는데 딱 한 곳만 시원한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폴란드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 완추트였어요. 주변 지역은 모두 45도가 넘는 무더위인데 이 작은 도시만 25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요. 상황실장이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실시간 영상에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이들이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서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있었거든요. 상황실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안 온갖 재난을 처리해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자연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당장 안제이 크시스토프를 불러와요. 안제이 크시스토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25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큰 재난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도 2003년. 유럽 대폭염으로 7만 명이 돌아가셨을 때도 항상 현장 맨 앞에 있었던 분이에요. 안제이, 당장 본부로 와요. 폴란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황실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30분 후 상황실에 들어선 안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열지도는 그가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폴란드 공항에 내린 순간 안제이는 숨이 턱 막혔어요. 45.2도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확 때렸거든요. 택시기사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추트 가시는군요. 그 신기한 도시 말이에요. 경계선만 넘으면 갑자기 시원해져요. 40분 후 완추트 경계선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온도계가 45도에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42도, 38도, 35도. 마침내 25도에서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내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카페 테라스에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앉아 있었고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거든요. 80km 떨어진 곳에서 수백 명이 더위에 쓰러지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안제이는 확신했어요. 이건 절대 자연현상이 아니야. 분명 누군가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과연 누가 어떻게? 그런데 이 신비로운 도시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완강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추트 시청은 오래된 빨간 벽돌로 지은 건물이었어요. 부시장 그제고즈 미하우는 40대 후반에 든든해 보이는 남자였지만 안제이의 명함을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럽 재난관리국에서 왜 우리시까지 오셨는지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말이에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안제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온 유럽이 역사상 최악의 더위로 고생하는데 이곳만 25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제고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우리 시는 땅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주변에 산이 있어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안제이는 지형 지도를 꺼냈어요. 완추트는 평지입니다. 특별한 산도 없고요. 이 시에 특별한 냉방 시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그제고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부시장님, 저는 25년 동안 현장에서 재난을 분석해왔습니다. 거짓말하시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건 시의 비밀입니다. 그제고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외부의 간섭은 원하지 않습니다. 안제이가 더 추궁하자 그제고즈는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어요. 그 기술은 우리나라의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어요. 동양의 후진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 온 기술이라니. 말도 안 되죠. 안제이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편견과 차별의식이었거든요. 유럽 재난관리국의 공식 조사 요청입니다. 안제이가 공문서를 내밀었지만 그제고즈는 완강했어요. 거부합니다. 우리 시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 동양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겠어요. 안제이는 혼자 남아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명 이 도시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편견과 차별의식 때문에 그것이 감춰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숨기려 할까요? 그날 밤 안제이가 여관방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서를 쓰고 있을 때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30대 후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리아 바르바라예요. 완추트 시의 기후 담당 공무원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어요. 안제이는 그녀를 방으로 들였어요. 마리아는 긴장한 듯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폴란드 정부는 극심한 더위에 대비한 실험 사업을 했어요. 완추트가 그 실험시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실험이요? 정말 많은 세계적인 회사들이 참여했어요. 미국의 테슬라,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도시바, 중국의 화웨이까지요. 모든 회사가 엄청난 돈을 요구했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었어요.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단 한 나라, 한국의 LG만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다른 회사들이 수백억 원의 계약금과 매년 엄청난 사용료를 요구할 때 LG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이 기술로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안제이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정말 무료로요? 네, 완전 무료예요. 심지어 10년 동안 무상 관리까지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전 세계에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숨기려 하는 거죠? 마리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부 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아시아 기술, 특히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걸 유럽인들이 알면 창피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안제이는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편견과 자존심 때문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 숨겨지고 있었던 거였지요. 과연 한국의 LG는 어떤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마리아는 안제이를 시청 옥상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기계는 안제이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LG 스마트시티 기후 관리 시스템이에요. 마리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이에요. 안제이는 기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얀 상자는 LG의 특허받은 냉각장치, 검은 판은 고효율 태양 전지판이었어요. 그 사이에는 온갖 첨단 센서들이 빽빽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LG에서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날씨를 분석해요. 마리아는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매초 2,500개의 정보를 처리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죠. 놀라운 게 더 있어요. 에너지 효율이 92%나 돼요.
기존 에어컨보다 전기를 70%나 덜 쓰면서도 냉각 효과는 200%나 좋아요. 안재희는 정말 감탄했어요. 그래서 전기료가 오히려 줄어든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마리아가 지하 관리실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안재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대한 관리실에는 수십 개의 컴퓨터 화면이 벽을 가득 채우고 가운데에는 홀로그램으로 만든 시 모형이 떠 있었어요. LG에서 개발한 딥러닝 인공지능이 6시간 전에 날씨 변화를 미리 알아내요. 250대의 모든 기계가 서로 소통하면서 시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을 한국 LG 엔지니어들이 직접 와서 설치하고 관리해줬어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분들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주민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어떻게요? 할머니들 안부도 물어보고 아이들과도 같이 놀아주고 심지어 폴란드어까지 배워와서 직접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말이에요. 안재희는 완전히 압도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진정한 국제 친선과 사랑의 나눔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관리실 문이 열리고 그제고즈 부시장이 들어왔어요. 마리아를 보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비밀을 누설한 거야? 그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부시장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마리아도 당당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더위에 쓰러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만 200명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요. 그제고즈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관리실의 놀라운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부시장님, 안재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시아 기술을 우습게 봤어요. 하지만 이걸 직접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이건 유럽이나 미국 기술보다도 훨씬 앞서 있어요. 그제고즈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동양 기술에 의존한다는 걸 인정하면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안재희가 말했어요. LG는 이 모든 걸 무료로 해줬잖아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순간 관리실의 경보음이 울렸어요. 크라쿠프 지역 온도 48도 돌파. 사망자 발생. 그제고즈는 그 경고를 보며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크라쿠프에는 제 고향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제 어머니도 계세요. 부시장님, 이 한국 기술로 그분들을 구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제고즈는 긴 침묵 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요. 한국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을, 이 따뜻한 마음을 정말 대단하네요. 그는 안재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편견을 용서해 주세요. 한국의 LG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안재희는 옥상에서 시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5년 동안 수많은 기업과 정부를 만나봤지만 LG 같은 회사는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안재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모두 돈을 먼저 생각했는데 한국의 LG만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LG 엔지니어가 처음 왔을 때 한 말이 기억나요. 우리는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익보다는 사람들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아이들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기술력도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안재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92% 효율, 6시간 전 예측, 실시간 통신. 이런 기술은 실리콘밸리에서도 못 만들어요. 안재희는 이제 완전히 한국과 LG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시아의 가전회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인류애와 최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위대한 기업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도 정말 따뜻해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LG 직원들이 완추투에서 일할 때 할머니가 아프시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아이들 숙제도 도와주고 정말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안재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구나. 기술도 훌륭하고 마음씨도 따뜻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는 자신의 편견도 반성하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서구 중심적으로 생각했구나.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어. 공식 보고서를 쓰겠어요. 안제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유럽 재난관리국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한국 LG 기술을 세상에 알리겠어요. 그제고즈 부시장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죠. 한국의 LG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어요. 마리아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이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지 몰라요. 그날 밤 안제이는 밤을 새워가며 감동적인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 LG 스마트시티 기후관리 시스템의 놀라운 성과. 마이너스 92% 초고효율로 전력 사용량 70% 절감, 냉각 효과 200% 향상. 마이너스 6시간 전 날씨 예측으로 선제적 대응 가능. 마이너스 250대 기계의 완벽한 네트워크 구축. 마이너스 전액 무료 제공 및 10년간 무상 유지 보수 약속. 마이너스 전 세계 무료 기술 나눔 의지. 결론 한국 LG의 기술력과 휴머니즘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성공을 넘어 진정한 국제 협력과 사랑의 나눔의 모범 사례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안제이의 보고서는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파리, 베를린, 로마, 런던에서 한국 LG의 기술 도입을 간청했고 LG는 흔쾌히 응했어요. 모든 도시에 무료로 기술을 제공했거든요. 그제고즈 부시장은 이제 한국과 LG의 가장 열렬한 홍보대사가 됐어요. 우리 시는 한국의 LG 덕분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덕분이죠.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6개월 후 안제이는 다시 완추트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LG 기술이 도입된 유럽 12개 도시의 성공 사례를 보고하러 온 거였어요. 완추트의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벤치에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평온한 모습이 유럽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됐어요. 파리의 아이들도 베를린의 할머니들도 로마의 할아버지들도 모두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안제이는 LG 관리실에서 전 유럽의 현황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화면에는 12개 도시가 모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의 작은 기업이 시작한 기적이 이제 온 유럽으로 퍼져나간 거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LG. 안제이는 화면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기술과 사랑이 세상을 바꿨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또 있었어요. LG에서 이 기술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LG의 꿈이었거든요. 1년 후 전 세계 50개 도시에 한국 LG의 기술이 도입됐어요. 모두 무료였고 LG는 한 푼의 이익도 챙기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이 얻은 건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이었어요. 안제이는 마지막 보고서를 쓰며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한국의 LG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나눔이었고 진정한 휴머니즘이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한국과 LG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노을빛보다 더 아름다운 건 한국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이제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완추투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 전 인류의 큰 기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LG와 한국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